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메리츠아제 제4본부 교육매니저 이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저는 사실 이 자리에 팀장님들이 우리 회사의 담보를 잘 알고 소득을 많이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을 먼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8월 첫째 주 시책 다 확인하셨나요? 메리츠아제 보면은 우리 지금 첫째 주에 브릿지 시장을 제외하고 1200%가 제외하고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1200%가 걸려 있어요. 물론 브릿지 시장까지 함께 하시면은 2400%가 되는데요. 팀장님, 우리 지금 이번 주에 암치담비 그리고 암후유장애 그리고 간병인 지원 일당에서 담보에만 지금 900%의 시장이 걸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다 같이 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세 가지 담보에 대해서만 팀장님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핵심 담보가 원래는 어제까지였는데 암치담비 500%가 지금 9일까지 연장된 거 문자로 다 받아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활기차게 암치담비 꼭 넣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질병들이 다양하게 많은데요. 저희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뭘까요? 그쵸, 바로 암입니다. 암은 요즘에 10명 중에 4명이 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은 암통치, 비통치, 그리고 암통원비, 치단비까지 모두 다 암에 대한 관련된 담보들이 많이 나와요. 이 중에서도 암 관련된 특약들이 다 메리츠아제 상품인 거 알고 계시죠? 왜냐? 메리츠아제가 트렌드를 잘 알고 트렌드에 맞춰서 잘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암 진단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암 진단을 받으면 병기 및 유전자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가죠. 그렇게 병원을 간 다음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상태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수술을 할 수도 있고 항암 방사선 또는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로 이제 추후 상태에 따라서 병용 치료나 재활 치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런 과정을 볼 때 진단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이 암 보험을 설계할 때 진단비를 가장 먼저 넣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치료비를 부가적으로 암통치, 비통치 26종 생활비 담보로 넣어주시고 있는데 병용 치료나 재활 치료에 대해서는 팀장님들이 아직은 우리가 담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넣어주고 있는 담보가 없어요. 그래서 메리츠아제에서 지난 상반기에 1, 2, 3 표적 항암 담보를 냈는데 팀장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갱신 말고 비갱신 담보를 좀 내줬으면 좋겠네 라고 해서 메리츠아제에서 비갱신 담보로 준비할 수 있도록 치단비 2 그리고 후유장애 담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치단비와 후유장애 진단비에 대해서 팀장님들께 간략하게 그리고 핵심만 집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암치단비는 7월 13일 이후로 암치단비 1에서 2가 지금 신설돼서 신담보로 나왔습니다. 메리츠의 암치단비가 어떤 거냐? 라고 보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단비를 가입했더니 치료비를 서비스로 평생 주는 담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타사도 마찬가지로 진단비를 가입하면은 내가 보험료를 지급받고 보험이 이제 소멸되고 끝이 나잖아요. 메리츠아제도 역시나 진단비이기 때문에 진단비가 지급이 되면 그 담보는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암치료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냐? 메리츠아제의 암치단비 담보는 진단비에다가 치료비를 서비스로 넣어드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진단비를 1000만 원 넣었다 라고 하면은 병용 치료 시에 치료비를 1억까지 드리겠다 라는 담보인데요. 병용 치료가 뭐냐 하면 암이 공격하는 원리가 다른 두 가지 약물을 함께 써서 치료 효과를 높이고 그리고 생존율을 높이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암 치료 트렌드를 보면은 2020년 전만 하더라도 단독 약물 한 가지만 써서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2020년대 이후로 들어와서 병용치료가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용치료는 두 가지 이상의 서로 기전이 다른 약물을 써서 생존율을 높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암의 표준치료가 단독치료가 아닌 병용치료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병용치료 중에서도 우리가 처음에는 화학항암 중심의 약물 치료였다고 하면 지금은 어떤 치료를 해요? 표적이나 면역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5년간 승인된 신항암 약물을 보시면은 우리 화학항암은 0%에 달하고 표적이나 면역항암은 10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역시나 이제는 표적이나 면역 중심의 암 치료 시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효과가 좋고 그리고 생존율이 높은 대신에 이 약물을 쓰면은 내성으로 인한 약물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약물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함께 쓰면서 가는 확률이 높은데요. 대표적으로 대장암의 스티바가라는 약물은 내성 기간이 2개월에서 4개월로 6개월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성이 생겼다 하면 우리가 약물을 변경해야 되죠. 이게 우리의 의지가 아닌 약물 변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 메리츠화zet은 병용치료로 인정을 해드린다. 암 치단비에 가입을 하셨다 하면은 내가 진단비를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의 병용치료가 되면은 두 가지 이상 최대 5천 가입하셨다 하면 5천만 원이 지급이 되고, 세 가지로 가시면은 추가로 5천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간암이나 신장암 같은 경우에도 간암에 쓰이는 렘비마, 신장암에 쓰이는 카보메틱스 이 약물은 6개월에서 7개월 이후에는 변경을 해야 된대요.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빠르고 단기간으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병용치료 하면서도 내성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병용치료의 효과가 요즘 시장에서 빠르게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신장암을 볼게요. 옛날에는 수텐트라는 소분자 항암제 한 가지 약물만 썼다가 지금은 옵티보와 카보메틱스라는 두 가지 약물을 병용으로 씁니다. 이랬을 때 사망 위험이 40%로 감소하고 치료율이 2배로 높아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실제 폐암에서도 예전에는 한 가지 약물인 타그리소 하나만 썼다고 하면은 지금은 렉나자와 리브리반트를 함께 써서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폐암뿐만이 아니라 간암도 그렇고 유방암도 그렇고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이 지금 함께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효과가 좋은 약물은 또 단점이 한 가지 있죠. 어떤 걸까요? 비싼 치료 비용. 그렇죠. 비급여가 많기 때문에 비싼 치료 비용이 듭니다. 간암 같은 경우에도 7천만 원에서 1억, 폐암, 신장암도 기본 평균적으로 연간 1억이 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병용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들 가족 그리고 고객분들에게 준비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이런 매년 1억의 치료비가 진단비만 가입을 해도 서비스처럼 따라온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팀장님들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단비 받고 병용치료 시에 5천만 원 추가로 최대 1억까지 지급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암 치단비 담보 너무 어려워서 고객한테 설명하기가 힘들어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 치료비는 그냥 진단비를 가입했는데 서비스로 주는 거야 라는 개념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객도 이해하기가 쉽고 팀장님도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료 볼게요. 우리 진단비 제외하고 치료비만 1억으로 연간으로 받는데 보험료가 얼마나 되나 보험료를 봤더니 40세는 1,700원 그리고 60세는 2,300원 정도로 우리가 1,500원에서 2,300원 사이로 커피 한 잔 값이면 가능합니다. 팀장님, 커피 한 잔 값으로 연간 내가 만기까지 보장을 받는다 생각하면 비싼 비용이 아니죠. 되게 저렴한 보험료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그럼 타사와 비교해서 진단비를 한번 볼게요. 메리츠가 지금 손보회사에서 진단비가 20% 이상 저렴한 회사다라는 거는 팀장님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메리츠 진단비를 넣었을 때도 20% 이상이 저렴한데 치단비를 함께 넣은 담보도 역시나 15% 이상이 저렴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메리츠의 치단비로 가져가시면 현명한 팀장님들이 되실 수 있겠죠. 보시면은 우리 메리츠의 암 치단비로 가입을 했을 때 타사보다도 4,000원 이상의 차이가 나요. 진단비 동일하게 들어가고 치료비까지 주는데도 메리츠가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2가지 약물과 3가지 약물을 치료해서 드리는 이 병용 치료 시에 드리는 약물도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비갱신으로 평생 보장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플랜이 있습니다. 팀장님, 우리 지금까지 진단비는 기본 담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들 챙겨주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진단비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단비 최저금액 100만 넣고 치료비를 최대 1억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플랜입니다. 암백치 1억 플랜이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나는 이런 고객도 있잖아요. 진단비도 좀 부족하고 치료비도 좀 부족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1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넣어서 가져가셔도 15,000원이면은 플랜을 만드실 수 있고, 우리 메리츠 화재에서 최저보험이 없는 담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알고 계시는 분? 바로 또또암이죠. 또또암은 2,000원, 3,000원, 사실 100원도 들어가는 담보예요.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시고, 이 담보를 지금 2개 넣으셨을 때도 50세 여성 기준으로 3,000원에서 진단비 1,000 넣었을 때 15,000원이잖아요. 이대로 더 이상 담보 넣지 않고 출력하셔도 청약서 받아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팀장님, 또또암 담보 다 알고 계시는 거 맞죠? 그래서 또또암으로 설계를 했을 때 간편을 보시면 50세가 4,000원, 그리고 60세가 6,900원으로 만원도 하지 않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고액권으로 가져가실 이유 없이, 나는 여러 명한테 만원으로 하나씩만 10개 팔아도 10만 원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리스트를 머릿속에 작성하셔서 저의 교육이 끝나면 저희 매니저님께 한번 그 설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어떨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2번째로는 치단비에다가 우리 또 이렇게 치단비 2가지 이상, 3가지 이상에서 보장이 된다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가지에서 보장이 안 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한 가지 약물에서도 보장을 많이 받아가실 수 있게끔, 공백 없이 가져가실 수 있게끔 비통치를 같이 넣어서 가져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비급여 1억 받아가시면 1억이면 연간으로 1억을 보장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약물에서는 비통치해서 받으시고, 2가지, 3가지 약물에서는 병용치료로 함께 중복으로 가져가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세 또또암 여성 기준으로 13,000원에서 15,000원입니다. 지금 우리 다른 보험들을 보면 최저가 2만원, 3만원, 간편 같은 경우에는 3만원인데 15,000원 그대로 청약서 출력 가능하시니까 꼭 한번 설계해 주세요. 2번째로 암 후유장애 진단비입니다. 팀장님, 우리 암 후유장애 진단비 왜 나온 거야? 왜 생소하게 업계에 없는데 메리츠에서 또 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질병 후유장애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 역시도 암이라고 합니다. 암이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큰 비율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 암 후유장애는 수술 이후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데요.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에서도 부작용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극히 드물고 수술 이후에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크게 큰 비율로 지금 후유장애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암 생존 환자 중에서 기능 제한을 경험한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이나 될 만큼 70%의 이상을 넘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메리츠가 질병 후유장애 혹시 가입해보신 팀장님들 있으세요? 가격이 보험료를 보시면은 3만원, 막 비싸게는 막 10만원까지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나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런데 그 질병 후유장애 중에서도 70%가 암으로 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수술이나 이런 방사선 그런 걸 통해서 진단을 받으신다 하면은 저렴하게 암만 띄어서 암 후유장애를 가져가 보는 건 어떨까 해서 신단부를 출시했습니다.
우리가 기능을 잃었을 때 간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식을 받을 수 있어요. 이식을 받으면 무려 75%나 후유장애를 받으실 수 있고, 난소암 요즘에 난소암도 많잖아요. 난소암이 걸렸다 하면은 양쪽으로 절제를 하는 순간 50%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췌장도 50% 이상 절제를 하게 되면은 30% 이상의 후유장애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암이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뭐지?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에서도 후유장애가 남는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항암치료에서 부작용으로 인해서 잇몸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러면 치아가 당연히 빠지겠죠? 이렇게 치아가 빠진 것도 후유장애로 인정을 해드린다. 그리고 후두암 걸리신 분들 절제하시게 되면은 최대 60%까지도 후유장애로 받으실 수 있다. 메리츠와제 가입하신 지금까지 고객님들 중에서 실제로 3에서 100% 후유장애를 받아가신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갑상선 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했는데 어디가 아팠다? 어깨 관절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깨 관절이 아픈 거를 장애로 진단받아서 20%, 내가 만약에 최대 가입 금액 5천만 원 중에서 20%를 진단받았다 하면은 1,000만 원을 1,0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거고, 위암 같은 경우에도 위암 걸리신 환우분들 보면은 절제 많이 하시죠. 절제하시고 나서 위전절제술이 이루어졌으면 50%까지 드립니다. 그러면 5천만 원 가입했으면 2,5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간암에 걸리시면 잠시만요. 간암에 걸리시면은 강경변 많이 오잖아요. 그런 고객님도 이식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75%까지 드리고, 난소암도 아까 양쪽 절제하면 50%까지 드린다 라고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암으로 인한 후유장애 비중이 진단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구나. 우리 팀장님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위암이나 폐암, 방광암, 유방암 등등 또 최대 50% 보면은 10% 이런 건 없어요. 기본이 30%라고 보시면 되고 50% 이상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단비처럼 그냥 내가 한 번 위암으로 50% 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후유 장애들을 합해서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각 부위별로 보시면은 확률이 30%, 50% 이런 식으로 많잖아요. 이렇게 후유 장애는 각각 받을 수 있고 합산해서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유 장애 진단비를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후유 장애 진단비는 암 종류별로 연간 5천만 원 가입이 가능하고, 수술 후에도 기능장애나 또는 항암 방사선이나 약물의 부작용에 의한 그런 보장도 해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증뿐만 아니라 경증까지도 다 보장을 해드린다. 그럼 암 치료비를 내가 1억을 넣고 후유장애를 5천 넣었다 했을 때 우리 보장보험료 한번 보실까요? 3,700원, 50세는 만원이 되지 않는 9,200원에서 9,500원이면 가능합니다. 팀장님, 우리 9,200원, 9,500원에 내가 후유장애 진단받았을 때도 최대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약물을 병용치료했을 때도 1억을 받을 수 있는 담보를 만원에 준비할 수 있대요. 그럼 고객님들께 우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그런 보장을 한번 누려보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팀장님이 한번 이렇게 가입 제안서를 가지고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오늘 제가 암 치료비와 그리고 비통치를 함께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후유장애 진단비 뭐야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하네? 라고 생각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함께 가져가셔도 3태로 간편 기준으로 30세는 여성이 24,000원, 그리고 50세 기준으로 여성이 33,000원이면 준비가 가능하니까 오늘 한번 이 세 가지도 함께 풀로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벌써 팀장님들이 700%의 담보 시장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검사부터 진단까지 그리고 평생 남는 후유장애까지 함께 챙겨서 완벽하게 조금 더 완벽하게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의 시상이 남았습니다. 바로 간병인 지원 일당. 우리가 암 치료비에 500%가 걸려있고 방금 말씀드린 후유장애 200% 시상이 걸려있죠. 거기에 200%를 더하면 간병인 지원 일당인데요. 팀장님들이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간병인 실비 되잖아요. 고객님들이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비는 안 돼요. 간병인은 실비에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이 고객님들께 지금부터 잘 챙겨서 보장을 함께 해줘야 되는 게 간병인 지원 일당인데요. 실비가 안 되면 한 달에 400~500만 원의 간병인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한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 1년이면 수천만 원이 깨지는 거죠. 이 또한 역시 아프시면은 집에서 보기가 쉽지 않은데 병원에서 모셔야 되면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런 비용 걱정이 없을 거예요. 팀장님들 저번 달까지 우리 간병인 사용일당 절판이라 그래서 많이 파셨죠? 여기는 다 지원일당만 팔아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을 보면은 2025년부터 약관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좀 더 어렵게 그런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간병 일지 그리고 간병 사실 확인서 간혹 기록지뿐만이 아니라 영수증까지 첨부를 해야 되고 영수증뿐만이 아니라 내가 고객님께 사용일당을 가입시켰다 하면은 팀장님들은 꼭 이걸 하셔야 돼요. 케어네이션 가입.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케어네이션 가입하면은 보험료 지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일당 쓰시는 분들은 꼭 한 번 더 체크하셔가지고 고객님들이 나한테 입원할 때 꼭 먼저 말하고 입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꼭 체크 안 해주시면 나중에 민원이 다 팀장님들께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데 메리츠의 지원일당으로 가입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 하루 입원하는데 사실 간병인 구하기 쉽지 않죠. 근데 메리츠는 단 하루만 입원을 하더라도 간병인을 보내줍니다. 저희 실제 사례인데요. 저는 간병인 지원 일당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희 엄마, 아빠, 저희 애들까지 다 가입을 시켜드렸고 시댁 그리고 저희 형님네까지 다 가입을 시켜드렸어요. 왜냐? 30대 같은 경우에는 10,000원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담보를 여러 개 넣어서 최저보험이 10,000원에 맞춰서 가입이 가능해요. 저희 형님이 22살에 가입을 했는데 아기를 출산하고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첫째도 있는데 둘째도 안아야 되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한의원 가서 요즘에 그 약침 주사 같은 거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신경주사라고 하나? 그런 걸 넣는데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와가지고 바로 광명중앙대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을 입원하라고 하는데 누가 간병이에요? 아기를 지금 시댁에서 봐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가족이 다 묶여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간병인 지원을 불렀는데 2시간 만에 왔대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간병인 지원 가입하시면은 내가 입원하시기 최소 이틀 전에 연락하셔야 내가 입원하는 날부터 간병인이 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은 간병인 업체가 3곳에서 5곳으로 늘었고 그리고 지금은 특수한 사항이 없잖아요. 코로나라든지 이런 뭔가 감염병의 상황이 없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오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실제 사례로 오전 10시에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하고 11시에 간병인 업체에서 어디 병원에 어떻게 입원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날 당일 4시에 간병인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병인을 사용하는데 전화 한 통이면 끝이 나고 뿐만 아니라 메리츠 간병인 지원은 24시간 기준이에요. 그래서 24시간 기준으로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우리 사용일당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야간에 추가 비용 내야 되죠. 주말에는 그 사용하시는 간병인 또 집에 갔다 온다고 하시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가서 잠깐 가서 같이 자고 와야 되고 간병인에 없는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 되는데 메리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 전화 한 통에 신청 가능하시고 자기 부담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기준으로 지원해드리고 요양병원까지 함께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전에 전화만 하시면 돼요. 전화해서 나 이렇게 쓸 거다 얘기하고 이런 경우 있어요. 토요일날 갑자기 입원한 거야. 근데 보험회사는 토요일날 운영하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먼저 내가 급하니까 쓰고 월요일날 바로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셔서 내가 토요일날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입원을 해서 간병인을 먼저 구해서 썼다 하면 실비 안에서 지급해드리고 월요일부터는 간병인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나는 간호병동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팀장님들도 계신데, 메리츠는 2만원까지 들어가고 2만원에서 그냥 나는 간병인 위주이기 때문에 일당이 필요 없어 하시는 분은 지금 5,000원으로 넣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2만원으로 넣어주시면은 우리가 간호통합병동에 들어가면 9만원을 받을 수 있다. 7만원이 아니라 일당까지 합해서 9만원으로 책정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병원에서도 입원을 했더니 공동간병이 쓰는데 어떻게 해요 매니저님? 이렇게 고민하시지 마시고 미리 전화만 하세요. 여기 병원에 왔더니 공동간병이 쓴대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가입하시면 14만 400원으로 간병인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실손 한도 내에서 보장해드리니까 내가 2인 간병인을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다 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보장 다 받으실 수 있겠죠. 그렇게 먼저 사전에 전화만 해주시면 되고, 요양병원 1인 병실도 가능하시고, 이제 제가 5분도 안 남아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받았대요. 이런 분들은 뭐 한 달 입원 될까요? 장기 입원이에요. 저희 할머니도 고관절이 골절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결국은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장기 입원하면은 치매가 오기 쉽잖아요. 아무래도 말수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입원하는 경우에도 메리츠 간병인 지원 일당으로 가입하시면 어떻다? 1억이 넘는 10년 동안 입원했을 때 1억이 넘는 금액의 간병 비용이 들지 않고 메리츠에서 지원 일당으로 다 커버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메리츠는 치매, 그리고 뇌혈관, 그리고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는 181일부터도 보장해드리는 담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백 없이 함께 다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팀장님들 지금 우리 뇌혈관 질환, 파킨슨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하니까 나이가 많다고 비싸다고 보험료 비싸니까 사용일당 해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비싸더라도 장기 입원했을 때를 대비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일수록 꼭 지원일당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보험료가 얼마나 올랐나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 10년 동안 3번 갱신하면서 2,800원 올랐대요. 이거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은 3년 갱신이 아니라 20년 갱신형으로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는 팀장님들이 이왕 가입하시는 거 갱신형이라고 비갱신이 좋아 그러면서 사용일당 말고 20년 갱신으로 준비해 주시면은 더욱더 좋겠죠. 메리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딱 10시이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암치단비, 진단비에다가 5,000에서 연간 1억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이 담보, 그리고 암 후유장애 시에도 퍼센테이지로 합산해서 내가 그 후유장애를 받으실 수 있는 것, 담보와 간병인 지원 일당까지 넣어서 900%의 시상을 이번 주에 모두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아재 교육 매니저 이두리였습니다. 이두리였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다가 30분 안에 끝냈습니다.